안녕하십니까 포프리 시청자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그 비누 플로리스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넌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TV 광고에 보면 너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카피 혹시 기억나세요? 가물가물. 우리 김 PD님 외국에서 학교 다녀서 모르죠?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그 광고 카피가 있어요. 이제 사업을 할 때 홈페이지가 조금 늦었어요. 저희가 오픈이. 그 홈페이지의 간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컨셉이 좀 필요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삼성전자 홈페이지. 호기심이 들지 않으세요? 세계 최고 회사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가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2번 가냐는 거예요. 안 가죠. 한 번은 가겠지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누군가는 한 번은 방문할 거다. 하지만 재방문하게 하는 유인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재방문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거는 사실 나중에 또 다른 한 편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거든요. 홈페이지에 하루에 저희가 많이 방문한 날이 16만 9천 명? 홈페이지 저의 누적 방문객 수가 수천만 명이었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방문하게 했느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는 넌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유아죠? 김유아 스텝? 몇 개월 됐죠? 이제 한 달째. 소감이 어때요? 입사한 소감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제가 좋아하고 맞는 일들이라 나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나한테 안 당해봐서 그러지 아직. 김 PD는 어때? 은인이지 내가. 서울에 있었어 봐 그때. 어쨌겠어. 그지.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런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한다는 게 사업의 큰 보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저 이름이 이제 김혜수잖아요. 김이 금이라고 읽잖아요. 원래는 성을 읽을 때는 김이라고 읽는데 금금자잖아요. 금을 회수해라, 돈을 회수해라는 뜻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는 아닌 거는 같은데 아직도 회수 중에 있어요. 미회수 중에 아직도 제 이름이 김혜수인데, 김혜수라는 이름으로 저의 이야기를 몇 박 며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살아온 인생. 물론 그거는 이제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러겠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최소 1시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1시간의 이야기는 뭐냐? 남이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의 이야기를 1시간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와, 그래, 저기까지 해봤네? 라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 별명이 깔끔나라 왕자였어요. 맨날 청소를 해, 맨날 청소를 해서 우리 본사 와서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제가 어느 날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을 갔어. 근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야. 이제 뭐 항상 깨끗한데 그 매장이 이제 더러웠었겠죠. 근데 유독히 이제 더러웠어요. 막 화장지가 넘쳐가지고 막 땅에 떨어져 있고 물 다 흥건하게 돼 있고. 근데 뭐 어떻게 할게요? 문 잠가놓고 청소를 했어. 남의 매장 화장실을 청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보통 카페 같은 데서 막 10시간씩 일하고 그래요. 카페에서 저는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서 이제 뭐 제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주로 카페에서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갈 때마다 이제 화장실을 이제 뭐 나이가 많이 커피를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자주 가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전립선, 우리 남자들 특히 전립선이 비대해진다 그래서 그래서 약을 먹는데 실제로는 전립선 비대가 아니라 카페인에 의한 스트레스와 복합적인 중독. 화장실을 몇 번 정도 가게 하느냐, 자면서 10번 정도 가게 해요. 저 같은 케이스. 근데 워낙 피곤하니까 10번 깨서 바로 자. 숙면을 하는데 중간에 10번 일어나야 돼요. 커피 때문에. 커피를 끊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끊겠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면 내가 자주 가는데 들어온 거야. 문 잠가놓고 청소하고 다음번 화장실 딱 갔더니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고 더러운 곳에는 함부로 하지만 깨끗한 곳은 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해요. 또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제가 미국 그 사료회사에 5년 반을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영국 회사의 마케팅 이사로 중국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중국에 있는 회사를 영국 회사가 인수하면서 제가 마케팅 디렉터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영국제당이었고 중국의 사료회사를 인수했고 제가 거기 마케팅 이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사업하면서 이제 사업 자금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이제 취직을 해서 직원들한테 회사를 맡겨놓고 이제 갔었죠. 중국은 이제 지금은 많이 변했겠죠. 예전에는 한 마을이 막 1,000호, 3,000호 이래요. 근데 돼지를 10마리씩 길러, 만약에. 조그만 하죠.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기르고 좀 큰 농장 같으면 집에다가 울타리 쳐놓고 뭐 한 20마리씩 기르고. 근데 3,000집 20마리씩 길러봐요. 6만 마리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 3,000집이 다 돼지를 기르니까. 저한테 이제 중국 그 신입사원들을 가르쳐야 되고, 세일즈를 하려면 제가 다 데리고 중국 저 오지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돼지 사료를 판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돼지 사료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의 습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저는 그랬어요. 특수하게 이제 사료 판매한다는 거는 사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료 하나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양을 예를 들어서 섭취한다 해서 건강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생각도 해야 건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료만 먹는다 해서 동물들 잘 크냐, 그건 아니죠.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자도 주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열악하죠. 그 내 환경이. 그래서 그 환경을 관찰을 해야 되잖아. 돼지 우리에 들어갔어. 3시간 동안 웅크려가지고 돼지 노는데 3시간 동안 돼지를 관찰을 했어요. 어떻게 노는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돈이 없었을 때 누구한테 기쁨을 준다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슈를 만들어서 기쁨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청계천에다가 새끼 오리 100마리하고 어미 오리 100마리를 풀었어요. 근데 오리를 못 구하니까 이제 원래 집오리는 헤엄을 잘 못 쳐요. 큰 오리들도 헤엄 연습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오리를 5월 4일 날 밤에 청계천에다가 쫙 이제 뿌렸죠. 전통 항아리에다가 오리 사료를 이렇게 넣어놓고 조금씩만 주세요라고 써놓고 이제 그 다음날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얼굴이 청계천 시내 한복판에 오리들이 막 새끼들 오리하고 어미 오리하고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우리 어렸을 때 저 시골 이제서 살았을 때 그런 광경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그 순간에 정말 짧은 거지만 뭔가 힐링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게 힐링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이제
청계천을 나가봤어요. 오리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거야. 거의 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다. 왜 오리들이 거의 다 없어졌을까? 근데 이제 몇몇 마리가 있어. 사람들이 막 애들하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나이가 난 거야. 오리 떼들이 나타났다 그래. 서울시청에서 아침에 그 오리를 다 잡아가다 가다 놓고 저희한테 오리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 항아리에다가 그냥 회사 이름만 딸랑 하나 적어놨어요. 포프리. 이래가지고 조금씩만 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리 풀었냐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스토리,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 이름을 건 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남자아이인데 엄청 불쌍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뻔한 스토리긴 하는데 옛날에 뭐 차비가 없어가지고 여자친구하고 같이 뭐 어디 군산인가 어디 가야 되는데 기차비를 좀 달라고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갔어. 집으로 데려가서 밥 먹이고 돈 10만 원을 주고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남들이 하지 안 했던,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남들이 하지 않은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할 그럴 만한 자신의 어떤 스토리를 꼭 1시간 이상씩은 만들어내야지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그 돼지고기 육가공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공장이 없어서 OEM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돼지고기. 근데 흑돼지였기 때문에 좀 모호했어요, 사실. 그 머리카락이 흑돼지 털인지 머리카락인지 소비자는 헷갈릴 수 있죠. 우리 흑돼지고기 먹어봤어요, 혹시? 근데 이제 흑돼지 비계 쪽에 그 막 검은 털들이 박혀 있으면 좀 저도 못 먹겠더라고, 비위상에서.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흑돼지를 할 때 그 탕박이라고 하는데 그 비계를 다 제거를 하고 흑돼지냐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머리카락이 있을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내 공장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나무 공장, 육가 공장 2층에다가 한 겨울에 한 100일 만인가 육가 공장을 지었어요. 지으면서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서 이 작업하는 환경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한두 달 오픈하고 한두 달 있어서인가 또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았죠. 공장 직원들을. 문 닫으라 그랬어요. 공장 문. 15억인가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머리카락 때문에 공장을 지었고, 그 머리카락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 이유는 최고의 위생과 품질을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도 한 달 만에 그런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공장 문 닫자. 그래가지고 문 닫으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이제 막 가만히 있었겠어요. 잘해보겠습니다. 뭐 앞으로 너무너무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바닥을 혓바닥으로 핥았어. 앞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핥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으라. 그러니까 식품은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정신. 내가 이 바닥을 사장이 와서 혓바닥으로 핥아도 깨끗할 정도로 만들어야죠. 그게 자신만의 스토리예요. 포프리가 22년 동안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품질에 대한 철학, 타협하지 않는 철학,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진짜 그 분야에서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넌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